세상 끝은 이경재 원장과 함께해요. 이경재 TV. 공부법 이것만 알면 또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더임찬 녹용, 그 다음에 황제치방, 비바시티 구미. 이 세 분이 있어서 오늘 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잘했을 때가 2등 했어요. 전교 그래도 한 몇십 등 안에는 꼭 들었습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딸한테 공부를 가르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다 외우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까지. 시험 성적 나왔으니까 너무 별로예요. 시험 성적이. 공부는 엄청 많이 했는데 시험 성적이 너무 별로야. 왠 줄 아세요? 무조건 외우면 일단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 다 본 것 같아. 근데 뭐가 답인지를 몰라요. 이게 무조건 외우는 거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것만 외워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필승 공부법은 고등학생 편이 아니라 중학생까지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우리 큰애를 가르쳐서 전교 10등 안에 올려놨거든요. 제가 전 과목을 가르쳤어요. 네, 그 요령을 제가 알려줬죠.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험 문제에 익숙해지십시오. 학력고사, 저희 때는 학력고사죠. 지금은 수능이지만 학력고사 때 수업을 한 친구들이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교과서를 아무리 읽어보세요. 거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험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익숙해지세요. 시험 문제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교과서가 어떤 식으로 자료가 돼서 문제화 될지를 추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문제집을 많이 보시는 게 좋다. 근데 문제집 풀지 마십시오. 풀면 틀려요. 틀리면 정답하고 헷갈려서 나중에 틀린 답을 쓸지 정답이 헷갈립니다. 문제집의 답을 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그 답을 유출해내는 과정에 익숙하십시오. 그러면 수고가 10분의 1을 줍니다. 시험 문제 익숙하십시오. 답을 미리 다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문제풀이 옆에 놓고 보세요. 그래서 그걸 외워야 됩니다. 문제 푸는 방식을 암기하셔야 되고 문제 푸는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울 때는 단단하게 외우십시오. 내가 체력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외우세요. 시험 문제가 사지선다든 오지선다든 보세요. 보면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 그럼 동그라미 치세요. 맞는 말. 확실하게 X인 게 X 치세요. 그리고 헷갈려. 세모로 치세요. 그러면 아닌 걸 고르시오 하면 X가 나온 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근데 긴 걸 고르면 동그라미 두 개 중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 50%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면서 아닌 것을 동그라미 쳐줘야 돼요. 긴 것과 아닌 것 헷갈리는 것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국어라든가 영어 지문이 많아요. 그러면 지문부터 읽고 있는 애 있어요. 절대 읽지 마십시오. 문제부터 읽으십시오. 지문은 문제를 보고 보셔야 돼요. 지문부터 읽으면 문제 보고 또 다시 지문 봐요. 그러면 시간 오버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풀 때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지가 지저분해져야 되고 동그라미 세모를 반드시 표시해야 되고 긴 것과 아닌 것을 체크해야 되고 지문은 절대 먼저 읽지 말아야 된다. 이런 공식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상중하를 분석하십시오. 역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역사 문제를 볼 때 챕터가 난이도가 상중하가 있습니다. 난이도 상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요거 20% 나옵니다. 난이도 중, 요거 20% 나옵니다. 난이도 하, 쉬운 거 60%. 네, 그래서 60, 20, 20이 난이도 상중하를 내가 볼 때는 문제 뱅크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뱅크에 있는 난이도 상중하가 어떤 챕터에 나올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를테면 도덕이나 국민윤리 같은 경우는 자아 실현이 있다. 그럼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울 것 같죠.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뭐 내 인생의 뭐 가치관 개발 이런 거 쉬울 것 같죠. 이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챕터가 쉬운데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 꼭 공부해 두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꼭 맞춥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 이런 거 어렵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어차피 어려운 거 나오면 못 맞춥니다. 거기서는 단단하게 쉬운 문제를 맞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챕터를 분석할 때 시험을 이제 몇 번 보잖아요. 그러면 난이도 상중하 들어가는 챕터가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분석하고 보셔야 됩니다. 난이도 상중하를 항상 분석할 때 난이도가 쉬운 데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의 패턴과 난이도가 어려운 챕터에서 어렵게 나오는 패턴을 다 분류하면서 공부하신다면 문제 볼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쩔지 마십시오. 난이도 상중하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노력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중학교 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편은 못 보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수학을 항상 얘기할 때 제가 수학 학력고사 때 문제가 20개인데 하나 틀렸어요. 하나 틀렸고 19개 다 맞춘 거 중 12개는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신일수학, 해법수학, 수학정석 거의 문제집 3권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거든요. 외워버려야 돼요, 수학은. 외우면 많은 시간을 단축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86년도 이야기니까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만 중학생 정도는 제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만 원기둥 문제가 나오면 되게 답은 3분의 1로 끝나고요. 곱하기 확률 통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를 하면 0, 1, 마이너스 1 중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문제 패턴을 딱 보면 이게 답이 대충 뭐에 해당하겠다는 걸 좀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수학이나 물리는요 천재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수학, 물리 소질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우린 천재가 아니거든요. 물론 천재도 있으시겠죠. 그분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도저히 수학, 물리가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외우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 맞춰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국어라든가 국사라든가 국민윤리 이런 문제는요. 문제집 위주로 하셔야 돼요. 절대 교과서 위주로 하지 마십시오. 문제집에 해답이 있고 문제집에 비결이 있습니다. 필생 공부법 이거였습니다. 이경수 TV